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코페르니쿠스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21페이지에서 123페이지 이쪽을 한번 가보시면 그 가설의 가장 대담한 제안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의 가설은 지구를 하나의 행성으로 강등시키고 태양으로부터 세 번째 자리에서 완전한 원궤도를 도는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엄청난 일인 거잖아요. 엄청난 일이죠. 네. 그리고 뒤에 끝까지 한번 보면 네. 123페이지에 마틴 루터가 코페르니쿠스를 두고 한 이야기는 지금 읽어도 재미가 있다. 그는 코페르니쿠스를 가리켜 벼락출세한 점성술사라고 일컬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코페르니쿠스를 겨냥해서 이 바보가 천문학이라는 과학을 통째로 뒤엎어 놓으려 한다. 그러나 성서에 분명히 쓰여 있듯이 여호수아가 멈춰라 하고 명한 것은 태양이지 지구가 아니다. 라고까지 했다. 심지어 코페르니쿠스를 존경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가 정말로 태양 중심의 우주를 믿은 게 아니라 그저 행성 움직임을 계산하는 데 편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제안을 했을 뿐이다. 라고 변명을 해주는 사람도 있었다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비시켜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저렇게 하는 건 진심은 아닐 거야.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또 저 사람이 저렇게 한 것은 그게 아닐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냥 쉬운 말인 것 같지만 네. 사실 어떤 하나의 세계관과 체계를 바꿔서 사고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이제 저렇게 했던 거고, 코페르니쿠스 원리라는 게 이제 있잖아요. 네. 코페르니쿠스 원리는 지금 말한 대로 그 지구를 우주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고 태양을 우주 중심에 놓게 했고, 네. 이걸 이제 더 확장하면 태양계조차도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은하의 가장자리고 우리 은하도 여러 개의 은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쭉 가는 과정을 어떻게 보면 우주에서 인간을 계속 소외시켜 나가는 과정이죠. 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의 어떤 평범성을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맨날 우리는 우리만 달라 이렇게 네. 해왔던 것들을 우리는 우주에 있는 여러 가지 보편적인 평범한 것 중에 하나야. 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 원리를 평범성의 원리라고도 얘기해요. 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얘기할 때 이제 어떤 톤으로 얘기하냐에 따라 틀리지만 네. 한쪽에서는 인간이 계속 자존심을 짓밟히면서 소외되고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코페르니쿠스 원리라고 얘기했을 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주 속에서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적인 것이 특별하지 않다. 평범하다. 그런 거죠. 그 평범하다는 것은 우리 같은 것들이 다른 곳에도 있을 수 있다.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독특하죠. 왜냐하면 우주에서는 평범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패턴이 있지만 네. 하나하나 개개의 것들은 그 개개들이 자연 환경과 맞물려서 생기는 모든 독특한 특색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특색이 있는 독특한 것이지만 네.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패턴을 봤을 때는 우리는 평범하다 하는 게 코페르니쿠스 원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인다는 거는 굉장한 자기 객관화의 과정인 거죠. 이게 만약에 확장이 되면 예를 들면 백인과 흑인과 동양 황인은 누군가 하나가 특별하지 않다. 그리고 남과 여도 그렇게 따로 특별한 것이 없다. 동물과 인간도 그렇게 따로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다. 약간 지금의 현대의 여러 가지 가치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죠. 코페르니쿠스 원리를 가정하는 거는 네. 내가 너보다 낫다. 우리가 이제 계속 지구가 중심 그런 건 낫다는 얘기잖아요. 네, 더 낫고 우리는 특별하다. 더 특별한 존재라고 했을 때 특별하다는 말을 할 때 여기서 특별한 어떤 지위적인 네. 개념인데 그 말 말고 지구는 특별했을 때는 지구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지만 여러 가지 경로에서 이렇게 되는 건 독특한 의미에서 특별한 지구라고 말할 때 이 특별한과 저 특별한 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특별함은 간직하고 그런 특별함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 군데서도 보편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평범성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코페르니쿠스 원리의 핵심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고 아마 두 번째 읽어주신 거 있잖아요. 네. 마르틴 루터. 네. 그거 조금 읽으시면서 네.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시지 않았어요? 어쨌든 종교개혁 하신 분인데 성서에 대한 이야기니까 어쨌든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게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코페르니쿠스를 왜 이렇게들 변명해 줬는지는 좀 신기해요. 아마
조금 이상하게 느끼신 그 부분이 마르틴 루터 그러면 이게 신교잖아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유럽에 있으니까 거기는 비교적 이런 코페르니쿠스 같은 사람들의 논리에 자유롭게 반응하던 것이었고 구교 그러면 이게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의 종교 재판 이래서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단순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은 구교 나쁜 놈. 네. 그 종교를 통해서 과학자 억압했어. 그리고 이쪽은 신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구교의 부패와 이런 걸 해서 치고 나가고 네. 개혁적인 그 북부 유럽에 있었으니까 그럼 과학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에도 열려 있겠네. 그런데 거꾸로 네.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생애를 쭉 보면 네. 이 사람은 되게 비호를 받고 살았어요. 교황이 자기 친구였고 뭐 이래가지고 그 재판도 딜을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택 감금을 하면서 이렇게 딜을 해. 그 실제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이쪽 종교 그쪽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얘기를 주교라든가 교황들이 되게 서포트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돌아서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마르틴 루터는 완전히 성서 근본주의적인 발언을 하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신교와 구교가 극렬하게 싸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스탠스가 있느냐 하면 서로 선명성 경쟁을 해요. 선명성. 선명성 경쟁의 그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내가 원래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간다. 네. 내가 더 그것에 그거다. 나는 예수 정신이야. 이것으로 돌아가서 싸우다 보니까 성경 자체를 훨씬 더 권위 있게 하고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실행하는 것이 그 교계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복합적으로 보는 데서 이거 보면 저도 처음에 되게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좀 종교 쪽을 좀 공부를 해봤더니 그 당시에 구교와 신교의 선명성 경쟁.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진영 네. 논리가 생겨서 네. 확 가는 그거. 정당성을 이렇게 정당성에 갖기 위해서. 대한. 그러니까 그것의 바탕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종교인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과학에 대해 탐탁지 않게 생각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네.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친구들은 네. 교황 주교 이런 친구들은 너무나 그런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되게 역설적이죠. 네, 네. 어쨌든 그 환경 때문에 했던 거가 있겠네요. 네, 맞아요. 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사실 종교나 성경 같은 걸 잘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태양 보고 멈춰라 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아, 그렇구나. 되게 유명한 장면이에요. 네, 그것도 언젠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